근데 기존 주주분들은 더 하려면 훨씬 좋죠. 기존 주주면은 그냥 좀 어느 정도 홀딩을 하고 너무 이게 약간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하면 조금.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한 번씩 오버슈팅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도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하시는군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나름대로는 제2의 2차 전지가 누굴까 하면서 이제 남들이 안 볼 때 조금씩 사 먹으려고 하는 거죠. 아, 제2의 2차 전지는 누굴까? 이것도 또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지금까지의 CPU, GPU는 어느 정도는 규격화된 모델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NPU는 규격화 모델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 뭐 카카오가 쓰는 AI가 따로 있을 거고 아마존이 쓰는 AI가 따로 있을 거예요. 각자 내가 생각하는 루닛도 마찬가지. 내가 필요한 용도에 맞춰서 그 데이터를 학습하고 활용하는 데에 그 반도체 칩이 필요한 건데 네. 그래서 지금 구글도 요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만든 게 TPU라고 이게 또 NPU의 하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NPU가 미래의 그 엔비디아 이후로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반도체 대장주가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기업이 사실 상장 기업 중에는 없어요. 네, 없는 것 같은데 뭐 하려고 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 기업들은 아직까지 뭐 실천 없고 뭐 여전히 이제 각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개발해내겠다라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공부는 하겠지만 직접적인 투자는 아직은 리스크가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가령 2차 전지를 놓고 봤을 때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느낌인 거죠. 아, 네, 네, 아직은. 분명 가야 되는 방향인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없어. 음. 지금 굳이 이걸 투자해야 돼? 리스크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NPU는 공부는 필요하다. 공부는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투자할 만한 기업은 마땅치 않다. 현재 가장 그쪽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 기업이 어딜까를 계속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봤는데 테슬라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앞서 있는 건 구글이에요. 아, 구글. 네. TPU라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NPU를 설계하는 데 많이 공을 쓰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뭐 퓨리오사 AI, 리벨리온과 같은 비상장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기업들의 국내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입장인 거고요. 네, 근데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퓨리오사. 그 퓨리오사라는 기업이 저 이제 삼성전자에 있을 때 파운드리에서 잠시 근무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퓨리오사 대표님하고 미팅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AI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개발을 하면 삼성 파운드리에서 이 그 반도체를 찍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은 설계만 하시고 그 설계도를 맡기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그걸 만들어주는 역할을 맞아요.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생태계가 이제 발전해 나갈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또 AI 강국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 응원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표님 모시고 좀 인사이트도 들어보고 싶긴 한데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아, 해외에 계시고 또. 그러시죠. 네. 그래서 이제 NPU는 너무 먼 미래니까 당장에는 누가 수혜를 받을까 싶은 거죠.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클라우드, 그 다음에는 그 양자 컴퓨터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실체가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양자 컴퓨터 많이들 알고 계시는 뭐 아이온큐도 요즘 바닥에서 꽤나 올라오고 있는 흐름세 나오고 있거든요. 그 외에 이제 클라우드로서는 해외 기업은 가장 이제 점유율 1을 잡고 있는 게 아마존이지만 문제는 클라우드를 하나의 기업에만 쓰면은 보안 문제가 좀 있어요. 요거를 해외에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멀티 클라우드를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쓰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수혜를 받으면서 막 점유율을 엄청 급격히 늘려가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2위죠? 네. 네. 그 다음 3위가 이것도 구글이에요. 네.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점유율이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 때문에라도 AI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받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외에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사업부 역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장기적으로 네. 좀 기대를 해보직하겠다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네. 제가 수빈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딱 그냥 떠올라요. 왜 수빈쌤을 그럴까요? 보면은 모르겠어. 저에게 아마- 무지개 색깔이 다채로운 색깔이 있나요? 약간 잘 어울리는 네.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 기업이 올해 1분기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연초부터 갑작스럽게 이렇게 상승세에 올라탔어요. 네. 근데 수빈쌤은 이 종목을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좀 관심을 갖고 보게 되신 건가요? 이 종목을 처음에 공부하기 시작한 건 작년 하반기였어요. 네. 그때 작년 하반기 때부터 제가 탈세계화를 공부를 하면서 야, 로봇이 생각보다 탈세계화 수혜 강도가 크고 네. 얘가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구조적 성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느낀 바가 뭐였었냐면 리포트를 봤는데 이미 기업 입장에서 로봇을 쓰는 단가가
사람을 쓰는 단가보다 싸요. 이미? 네, 이미. 이미 산업용 로봇, 그 제조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이제 퀄리티라든지 아웃풋 이런 것들을 비교해봤을 때 사람 쓰는 것보다 더 낫다는 네. 거예요? 와. 왜냐면 로봇을 그냥 사는 건 여전히 비싸긴 한데 네. 이게 지금 로봇을 렌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월 구독료로 내는 비용 대비 사람 월급 주는 것보다 싼 거예요. 그리고 사실 사람은 24시간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컨디션에 따라서 일의 효율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로봇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기업들이 이제 로봇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면 더 좋은 상황이니까 네. 야 이거는 앞으로 로봇이 정말 많이 크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근데 그 중에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냐? 일단은 로봇을 어디서 많이 쓰고 있고 그 핵심 로봇을 누가 만들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 지금 로봇을 많이 쓰는 사용처 자체가 다 제조 공장들이더라고요. 네. 대표적으로 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 2차 전지 공장 이런 데더라고요. 그러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들이네요. 네, 특히나 반도체 공장은 거의 안 쓰는 곳이 없을 정도로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 네. 굉장히 다방면으로 쓰고 있는데 근데 이게 때마침 또 트렌드가 바뀌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산업용 로봇 내에서도 협동용 로봇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공장에 로봇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기존의 로봇은 너무 크고 그 다음에 비싸고 그러니까 속히 말해서 나는 그냥 이 컵을 이렇게만 옮기고 싶은데 그러면 내 팔이 그렇게 큰 팔이 필요 없잖아요. 네, 그냥 뭐 네. 심플한데. 그렇죠? 요거 집게 모양만 있어도 되는 건데 네. 이 기존의 로봇들은 너무 무식하게 큰 거예요. 크니까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비용도 비싸고 효율이 안 나고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컴팩트하게 만들 수 없나? 좀 더 작게 그리고 사람이 작동하기 쉽게 그 사람의 일을 도울 수 있게 그게 이제 협동용 로봇. 말씀하신 대로 이게 로봇 기업으로 재평가를 받는 그 시점부터 이렇게 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기 시작한 것 같고 이 흐름이 앞으로는 더 좀 가속화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기업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공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네. 참 우리나라 대단한 국가다. 네. 못하는 게 없냐.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갑자기 국뽕. 네. 진짜 못하는 게 없어요. 네. 다 잘해. 어떻게 이런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러니까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뭔가 세계 최고인 것들도 많고요.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대단하기도 하고 또 잘 좀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니까 또 주식 투자하면서 같이 이제 기업만 부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같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 잘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최근에 좀 주가가 주춤주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조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걱정하고 계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많이 오른 감이 있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네네네. 왜냐하면 삼성 프리미엄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맞아요. 그때 좀 많이 올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 기업이 당장 벌고 있는 거에 대한 가치보다는 확실하게 고평가된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뭐 이미 많이 수익 보고 계실 텐데 네. 어느 정도 좀 챙기시면서 네. 이런 이제 새로운 기업들에 좀 더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또 그러면 그렇게 너무 갑작스럽게 좋은 호재가 나와서 고점을 찍었으니 앞으로는 이런 장기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장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래서 좀 수익이 나신 부분은 약간 좀 헤어컷 하셔가지고 약간 가지치기 하셔가지고 네, 그쵸, 또 그쵸. 추천해 주시는 좋은 종목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제안 주시는 거죠. 네, 맞아요. 저희 구독자님들이 2차 전지 분야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이런 쪽 종목들을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수빈쌤은 이런 제가 방금 언급했던 이런 2차 전지 관련주에 투자하는 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주주분들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으니까 네. 하루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면서 수익 키워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로 접근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저는 글쎄요. 저라면 안 해요. 신규로는요? 네, 저라면. 왜냐면 저의 투자 철학이랑은 좀 달라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미 2차전지 관련주 하나 잡고 있는데 이미 400% 이상 수익이 난 상황에서 네. 이런 상황에서 들어가는 게 맞나? 그러니까 저는 구조적인 성장주를 좋아하는데 그 구조적인 성장주가 이제 막 태동하면서 성장기로 들어갈 때 사는 걸 좋아하지 이미 성장기를 타고 막 불타고 있을 때 사는 거는 전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네. 성격이 워낙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잃지 않은 투자가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불타고 있는데 그 불구덩이에 같이 뛰어든다라는 생각은 저는 좀 피하고 싶어요. 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또 실제로 너무 이렇게 고점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조정을 받을 때 되게 또 크게 받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또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하면 힘드실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기존 주주분들은 더 할라 네. 훨씬 좋죠. 기존 주주면은 그냥 좀 어느 정도 홀딩을 하고 너무 이게 약간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하면 조금.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한 번씩 오버슈팅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하시는군요. 그러면서 또 이제. 나름대로는 제2의 2차 전지가 누굴까 하면서 이제 남들이 안 볼 때 조금씩 사모으려고 하는 거죠. 아, 제2의 2차 전지는 누굴까? 이것도 또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오늘 제가 얘기했던 이제 구조적인 성장, 산업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일맥상통한 내용들이니까 네.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너무 재미있게 제가 몰입해서 들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관심 가져볼 만한 새로운 종목들도 많이 알려주셨고요. 기존에 관심 있었던 종목들 어떤 관점에서 대해야 될지 투자 포인트 너무 잘 짚어주셨습니다. 수빈쌤, 저희 네. 한주주TV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네. 그 채널의 구독자님들은 그 채널의 주인분이랑 많이 닮더라고요. 비슷한 성향의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한두준님 처음 뵙는데 되게 또 차분하시고 또 되게 밝으시고 막 그러셔서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으실까 싶어서 저도 좀 차분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뭐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 많다고 하시니까 일단 축하드리고 너무너무 네,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열과 성을 다한 공부의 그 노력의 값진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주식시장은 그게 있어요. 절대 자만하시면 안 돼요. 맞아. 네, 절대적으로. 네. 왜냐면 한창 내가 수익 봤을 때 자만해서 그 기운 그대로 딱 갔어. 또 막 투자를 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때가 조금 한번 위기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잘 될 때라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가거나 시장이 좋았다라는 거가 또 반대로 해석하면 그런 게 있어요. 맞아, 내가 잘한 게 아니라. 네네네. 네. 그래서 모든 이런 상황들이 다 얽히고 설켜서 좋은 거라서 내가 잘 될 때일수록 오히려 더 겸손하고 더 낮추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작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식투자를 하루 이틀 하고 끝날 게 아니라면은 결국 그런 마음가짐이 이게 수익을 일회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오래오래 계속 더 큰 수익으로 좀 불러오더라고요. 저도 주식투자를 10년 넘게 한 경험으로서 항상 내가 야씨 내가 이번에도 찍어가지고 100% 수익이 났다 해가지고 역시 나야. 네. 그럼 그렇지 하면서 다음에 오히려 눈높이가 더 높아져요. 네. 사람인지라. 맞아. 이번에 100%인데 다음번에 하면 200% 가볼까요? 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 네. 냉정하게 진짜 감정 싹 빼고 기름기 싹 빼고 담백하게 담백하게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진짜 객관적으로 다시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그 흐름은 유지를 하시고 네. 다만 좀 더 침착하고 차분하게 또 이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의 또 다음의 성과 역시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또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오늘 또 초대해 주신 한주진님께도 감사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